예, 들으신 것처럼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과연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패터슨이 송환이 됐습니다. 그 16년, 도주한 지 16년이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어제 송환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그 화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십시오. 인정합니까? Do you admit killing Mr. Joe?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합니까? Then who do you think killed him? Edward?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The family of the victims, it's not right that they have to keep going through this pain over and over and over, but it's not right that I'm here either. I'm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so I'm just overwhelmed right now. 팀장님, 그때 모습 저는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당시 10대였잖아요. 네. 예, 많이 모습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일단 혐의 사실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게 예. 뭐 정석이죠. 예. 그 패터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제가 직접 그 당시 용산 강력 1팀에 수사했던 퇴직한 형사들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원래 범인, 그러니까 그 일피자라고 보통 경찰에서 하거든요. 주범이 패터슨이고 종범이 에드워드 리라고 해서 영장 청구해서 지금까지 그 수사 초기서부터 종결까지 박모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지휘를 했는데 그때 영장이 발부됐었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패터슨은 쉽게 말하면 증거 인멸 혐의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이제 주범으로 돼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패터슨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 아니죠, 에드워드 리는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범인인데 패터슨의 정황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명백하게 지금 패터슨이 범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김 변호사님. 에드워드 리가 당시에 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곳에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같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명 있었는데 피해자 조 씨는 죽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로 범인이라고 떠넘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따로 객관적인 제3자 목격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검사가 아마 제일 중요시 여기던 것은 바로 법의학적 측면에서 부검 소견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번을 찔렀는데 그 찔른 칼날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를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조 씨가 176 정도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찔렸다고 하면 더 키가 큰 사람이 찔렸을 것이다. 그리고 반항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보다 더 덩치가 큰 사람이 찔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둘을 놓고 봤을 때 에드워드 리는 180이 되고 100kg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번에 소환된 패터슨은 또 체구가 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굉장히 그 검찰에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누가 살인했는가에서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국 부검학적 소견서에 의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좀 CG를 준비를 했는데 에드워드의 주장하고 패터슨의 주장입니다. 서로 좀 상반되는데 방금 말했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에드워드 주장은 일단 손 씻다가 거울로 사건을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패터슨의 주장은 세면대 옆에서 서 있다가 사건을 목격했다. 서로 목격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이제 혐의를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패터슨은 본인의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 조중필 씨가 여자친구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저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화장실에 굉장히 좁아요. 3명 있기에는. 그런데 에드워드는 그때 그 패터슨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칼을 가지고 에드워드를 살해했다는 거고요. 패터슨은 그 패터슨을 칼을 갑자기 에드워드가 뺏어서 조중필 씨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둘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난감하게 저 사건 처리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흉기는 패터슨의 소유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는 뭐 둘 다
됐는데 예, 둘 다 뭐 살인은 공범죄는 됐는데 예. 결국 기소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패터슨을 살인으로 기소하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에드워드는 살인죄 그리고 패터슨은 증거인멸하고 흉기소지죄로 예. 적용을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후에 정황이 이제 굉장히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유력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뒤에 나오죠. 자, 예. 웨더드리는 자진 출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의 발생 경위를 잠깐 설명을 그 당시 수사했던 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가 1층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 맥가이버용 잭 나이프를 가지고 5명의 일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면 나는 갱스터다. 예. 그래서 왼쪽에 문신이 있죠. 갱단을 표시하는 문신이 있는데 예. 이 맥가이버 그 잭나이프 칼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전에 상대방을 제압하면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예. 웨더드리가 정말 그래 봤어? 그 순간에 조중필 그 당시 22세 홍대생이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먼저 들어간 게 누구냐? 바로 패터슨이 뒤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연이어서 또 웨더드리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예. 이제 바로 스토리텔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3층 평소에 드나드는 레스토랑을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예. 손과 옷에 묻은 피를 씻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받은 용산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결국 3층의 레스토랑에서 평소에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인적상을 특정을 합니다. 예. 그 수사가 CID 미군 범죄수사대하고 합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웨더드리는 자수를 하죠. 자진 출석을 하죠. 자수라기보다도. 예. 그런데 패터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 8군 영내에서 소재 불명으로 사라집니다. 야. 그래서 합동 수사를 했는데 결국 체포를 하는데 예. 그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불태워버린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가지고 있던 너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지금 하수구라 언론에 나오는데 하수구 같은 작은 연못에 예. 버려버린 예. 것을 예. 결국 펌프질해서 찾아냅니다. 아.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피해자 혈흔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 웨더드리는 살인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받았죠. 그런데 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8.15 특사로 나온 이 패터슨은 바로 출국 금지 조치가 마지막 날 연장이 안 된 틈을 이용해서 예.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도피를 미국으로 해버립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상당히 패터슨이 유력한 주범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김 변호사님. 네. 검찰이 뒤늦게 이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 그러니까 범인이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꾸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뭐 처음 일단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이제 무죄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죄 어떤 선고한 그런 경위, 예. 어떤 이유를 전체를 보면 그냥 패터슨이 범인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상당히 확정적으로 예. 나온다고 예. 보고요. 예. 그렇다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무죄다면 한 명이 당연히 살인을 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아까 부검에 대한 재검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예. 배낭을 메고 있었다고 한다면 키가 더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제 그러한 칼날의 방향이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혈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가 튀겼는데요. 이제 살인을 하면 피가 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피가 사실 그 패터슨의 전몸에 피가 튄 거죠. 손, 얼굴, 상의, 하의까지 전부 다 피가 튄 반면에 에드워드리는 옷에만 좀 피가 튄 예.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살인할 때 칼로 찌르게 되면요 예. 피가 튑니다. 근데 피가 튀는 방향, 예. 벽에 묻은 그러한 어떤 방향들 전체를 검토해 보면 예. 에드워드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동선들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우리 백기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육군범죄수사대 CID에서 수사를 했는데 예. 그 수사에 상당히 예. 간접적이지만 정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갱스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노보테 14라는 갱의 조직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원래 그 지금 패터슨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적이고 폭력적이랍니다. 아주 그런 이제 주변에 진술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의 어떤 잔인한 수법 자체가 그 갱스터들이 하는 수법을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 수법이 아니라서 그 당시 CID 자체도 범인을 사실은 패터슨으로 지목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팀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범행 전 또 이후에 네. 자신이 범인을 뜻하는 여러 가지 암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옆에 있는 주변 인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예. 자 그렇게까지 한 이유 정신 상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어떤 기질이 있는 건지 그 뭐 부분이 사실 지금 상당히 그 18년이 흐른 뒤에 사이코패스 경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마약이라는 부분이 그 흡입을 하거나 투여를 마약. 했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 갱스터 그런 대화를 하면서 소용 심리 그때 나이가 18세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간접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정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최 모 씨, 자기의 그 가까운 지인인 최 모 씨에게도 내가 사실은 죽였다. 이런 진술들을 간접 그 자백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간접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또 우리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범죄 심리 행동 분석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자, 에드워드 리는 그 당시 목격 상황을 최초의 칼로 찌르는 상태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진술을 못해요. 그런데 패터슨은 목 부위 몇 개 어느 부위를 정확하게 찔렀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진술하거든요. 근데 일견 들으면 그건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한 게 아니냐 하지만 범죄 심리 행동 분석은 반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할 때 잠깐의 진술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신빙성이 높고 세세한 것은 본인의 경험치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동 심리 분석도 패터슨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 그 출입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던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16명 만에 이제 소환이 됐는데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공판 준비에 거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도 뭐 좀 괜찮은 분을 이렇게 사람을 섭외를 했다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처음에 검찰이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꿔서 이제 패터슨을 기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이율 배반적인 기소가 된 거, 모순된 기소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저는 볼 때는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증거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패터슨의 유죄 증거를 전부 다 쓰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과정에 나오는 아까 최 씨라는 어떤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한 최 씨라는 진술뿐만 아니라 어떤 깽단이었다는 그런 것들, 미 육군 범죄수사대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이 사건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유죄 판결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단지 그 재판 과정 이제 시간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1심에서 그 에드워드 리가 1심, 2심, 3심 가는데 거의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이제 파기환송되니까 고등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데까지 해서 실제로 수감 기간 한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전의 재판을 굉장히 섬세하고 또 자세하게 한 그런 결과의 재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 때 유죄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 그래서 에드워드 리의 어떤 재판보다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16년, 그러니까 18년 전보다는 수사 기법이 많이 좀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들을 많이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드워드 리가 받았던 대법원의 무심 혐의가 그대로 패터슨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추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물증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에드워드 리는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리가 본인의 어떤 무죄 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그 기소 단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소지가 높고 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당시 수사를 했던 박모 검사께서는 현재 변호사를 청주지검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지금도 나는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 7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중에 아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CID라든가 우리 그때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에서 수사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에드워드 리는 무죄 취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인인데 바로 그 점이 패터슨이 굉장히 현재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거로 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유죄 취지로 재판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게 1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에 있어서 어떤 애매한 면, 그리고 많이 뭐 증거 자체가 어떤 퇴색되지 않는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에드워드 리에 대한 재판이 없었던 사건이라면 사실 18년 전 증거 가지고 뭘 하기 어렵죠. 또 목격자나 아니면 진술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8년 지났기에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에드워드 리의 재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오래됐지만 패터슨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은 명확히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워낙 그 사건이 굉장히 뭐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어제 송환되면서 이걸 본 누리꾼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이 가장 좀 밝혀져 있다 이런 게 가장 많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 어떤 누리꾼의 반응이 있으면 보실까요? 자, 시간은 지났지만 이제라도 망자를 위한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 또 뻔뻔한 인간, 이제 죗값 제대로 치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방금 전에 저희 기자들 직접 그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도 있는데 정말 죗값 톡톡 치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제가 볼 때 패터슨이 패터슨의 변호사가 이양구 총리를 변호했던 오병주 변호사로 지금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패터슨이 유죄 취지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략상 결국은 아마 그 상당히 그래도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감경된 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많은 수사를 해봤고 또 송치란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딱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은 형량의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됩니다. 송환 직후 인터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마지막 한 말씀. 그 당시에 이제 패터슨이 18살 참 어린 나이죠.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범행이 부인됐고 그로 인해서 에드워드 리가 한 3년 동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판 결과에 작용할 것인데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거의 한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 리가 1심에서 징역 20년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패터슨은 뭐 그런 정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규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